생강을 익혀서 갈아가지고 그것을 복용을 했을 때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고 해보니까 지방분해 효과가 탁월한 것 같고요. 혈관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혀서 한 것과 익히지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마 흡수율의 차이일 때문인가. 생강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지방 어떤 분해 성분이 익혀서 했을 때 극대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야채 같은 것은 익히지 않은 채로 센 걸로 해야지 성분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제조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생강을 익혀서 전자레인지 한 12분 정도 익히고 갈아가지고 소금 설탕으로 생강청으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혀가지고 생강 분말로 파시거나 익혀가지고 생강청을 만드시거나 익혀가지고 살 빼는 약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살이 확실히 지방 분해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기다가 시서스도 익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생강보다 어차피 둘 다 생강가예요. 근데 그 생강하고 시서스하고 둘 다 익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소금 설탕으로 해서 살 빼는 약으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하고 마늘, 그 다음에 양파, 대파 같은 것들, 그렇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많이 익혀가지고, 마늘 같은 경우 한 14분, 15분 돌려서 가른 다음에, 그것을 매운기를 없애요. 아니면 구토가 일어나면, 생강도 역시 구토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많이 먹지를 못해. 속이 쓰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강을 익히면은 그런 쓰린 증상들, 쓰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대폭적으로 감소를 하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힌다는 것이 매우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세계 특허 났듯이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것이 그 성분에 있어서 살을 빼게 하는데 성분에 있어서 어떤 흡수율이 지겠죠. 익힌 다음에 갈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틀려지니까 그 차이가 이게 제조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강하고 마늘하고 양파, 대파 같은 것을 갈아서 특히 저는 이제 생강하고 마늘, 양파를 하루에 한두 잔씩 먹는데 그 물에 타서 그다음 보통 생강차를 갖다가 자주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강하고 조리대를 갈아서 생강하고 조리대를 같이 먹었을 때 일정 부분에 살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는 그걸 따로 먹든지 같이 먹든지 하는데 이게 생강하고 조리대를 써서 살균 효과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커피하고 생강청을 좀 넉넉히 타서 커피하고 같이 먹을 때 커피도 살균 효과가 있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는 항균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연구 결과 커피하고 생강을 합해가지고 살균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커피하고 마늘, 양파를 섞어서 살균도 들어가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거기 조리대하고 레몬가루, 조리대하고 녹두도 익혀야 됩니다. 녹두가루, 조리대하고 콩 이렇게 하고 고리대하고 오렌지 이러면 근육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존식품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약초와 식품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관련된 특허가 10건이 제출이 되어 있으며 또 기술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특허를 치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서 저도 되게 어이가 없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의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이거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되고 웬만한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학도 결코 엉터리로 접근하지 않고요. 과학적으로 제가 현대과학을 공부를 했고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적인 한의학이나 전통적인 그다음에 양의학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의학을 갖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수치료도 제가 무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스스로 여기저기 아프기 때문에 관절 같은 데로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스스로 치료법을 찾아서 도수치료법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그다음에 무술도 그렇고요. 남의 뭐 어떤 과학 기술이 됐든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남이 기껏 애써서 연구를 한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괜찮지만 상업적으로 써가지고 계획해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다음에 녹두하고 그다음에 콩하고 검은 콩 그다음에 생밤하고 섞어서 이렇게 어떤 해독, 술 해독이라든지 해독 물질. 저는 한약재 항상 그 약초를 먹고 나서 약초에 독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독성 있는 지나치게 독성 있는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쓰지 않았는데 복용 실험을 계속해서 복용하고 그 성분을 그 어떤 몸에 작용하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몸이 아프면 안 먹고 아프면 네 간에 독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작용을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을 위해서 해독제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부자가 되겠습니다. 커피하고 율무, 그다음 커피하고 초콜릿, 가나 초콜릿 하나 큰 거 이렇게 하고 커피, 가루, 자판기 커피는 아니면 그냥 봉지에 든 커피가 돼. 시중에 파는 음료수로서의 커피는 함량이 너무 적어서 치료 효과가 더 확실히 떨어졌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피하고 초콜릿을 합하면 잠이 오질 않게 됩니다. 또는 초콜릿하고 녹차를 섞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커피하고 녹차를 섞어서 하셔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셋을 섞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품을 구성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초콜릿의 효과가 탁월하고 초콜릿의 함량이 많이 들어가면 그럼 초콜릿 말고 카카오로 분말로 그렇죠. 카카오 분말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루로 액상으로 팔든지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두하고 율무하고 포도 추출물 합하면 눈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조리대하고 그다음에 연근가루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통 이걸로 이제 이렇게 지혈제 내부 내장 출혈이 생길 때 지혈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도움 받았고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녹두 그다음에 연근가루 그다음에 생방가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홍시가루 홍시는 이렇게 생 걸로 먹는 게 좋은데 이번에 내장 출혈이 많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홍시를 하루 8개 먹었습니다. 그래서 홍시가루는 굉장히 넉넉히 먹으셔야 될 듯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익어서 지혈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과 또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치료하는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관련된 특허가 1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의학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민간요법을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치료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게 살균 물질로서 어떤 커피, 매실청, 유자청, 생강가루를 섞어서 생강을 익혀야 됩니다. 아니면 토가 나옵니다. 못 먹습니다. 장기적으로 토 나와서 하루에 여러 번 못 먹어요. 생강을 반드시 익히고 씻었어도 반드시 익혀가지고 그렇죠. 그 매운 토하는 성분들을 자극성 있는 것을 죽여야 됩니다. 익혀서 없앱니다. 저도 마늘도 그렇게 먹고요. 그것은 제가 치료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커피, 매실청, 유자청, 생강가루 이걸 섞어서 살균 물질로 사용하셔도 커피 식품과 약초를 통해 살균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물질을 찾았고 그 관련된 조합 어떤 것을 조합을 했을 때 이게 치료가 되는가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관련된 특허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 매실청, 유자청, 생강가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다음 매실청하고 생강청, 매실청하고 커피를 섞어주면은 그 근력 파워제가 됩니다. 저도 몸이 이렇게 힘이 들어서 운동선수들은 어떤 이상한 도핑 테스트에 걸린 약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드시면 됩니다. 매실청 플러스 커피 이거 섞어주면 됩니다. 커피하고 생강가루 섞어줬을 때 살균 물질도 되지만은 살균 물질이 됩니다.
생골육진되지만 이게 원래 운동신경 능력을 되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도 좋을 것 같은데 치매 환자가 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대추를 끓이지 말고 대추는 끓이면 화가 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도 끓여서 하는 거 그냥 복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대추가루 플러스 생강 이렇게 해서 둘이 섞어주면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것도 치료 물질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생밤가루, 생밤을 가루 넣게 넣으셔서 그렇게 해서도 대추 근력이 좀 도와줘. 대추 생강가루, 그다음 생밤가루 이걸 섞어주면은 근력이 좋아집니다. 운동 능력도 생기고요. 운동 능력이 많이 생기는 것은 커피 생강입니다. 커피 생강은 살균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커피하고 거기 시중에서는 오뚜기 카레 같은 산분 카레 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섞어줬을 때도 이것도 역시 살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생강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거기 커피하고 섞으면 근력 파워저가 되고 변비 치료제로서는 매실청, 생강청을 섞으면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무화과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를 섞어도 잘 해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화과, 부추가루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분을 매실청하고 사과가루를 섞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시든지 생강청하고 사과가루를 섞어서 파셔도 일정 부분 변비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하고 매실청하고 섞어도 변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무화과하고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부추가루를 섞어도 변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실청하고 사과가루를 섞어주는 것 이런 것을 중간에 딱 조금만 따가지고 변비 치료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기껏 알아낸 연구 결과를 그렇게 도둑질하셔서 상업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생강청을 섞었을 때 이것도 살균 물질이 됩니다. 이것도 살균 물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이런 것도 혈관을 타동하는 타동제로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가루하고 생강가루가 기본 운동 능력을 좋게 만든다고 저 말씀을 드렸죠. 이거에다가 어떤 사과가루를 섞어주면 치매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불면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그냥 대추, 생강, 대추는 끓여서 하면 안 됩니다. 가루로 대추, 생강 그냥 하루에 한 3알씩 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대추, 생강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죠. 대추, 생강, 사과 이렇게 해서 운동 능력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커피, 생강이 제일 난데 대추, 생강, 사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약간 대추, 생강, 마늘청 익혀야 됩니다. 마늘청, 파청 이걸 섞어줘서 대추 플러스 생강청 플러스 마늘, 양파청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가장 이상적인 살균도 되고 혈관도 타동하고 운동 능력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강에다가 생강청에다가 가루로 사과나 오렌지, 딸기, 바나나, 망고, 포도, 망고 그다음에 코코넛 기타의 모든 것들을 섞어서 포로 형태로 파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강에다가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당근가루하고 홍시가루 그다음에 또 뭡니까 생방가루를 섞어가지고 보조 지혈제 내장 출혈이 잘 일어난 분들에게 보조 치료제로서 보조 식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율무, 포도, 사과가루 이것을 섞어서 피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율무, 포도, 사과가루, 뽕잎 이렇게 섞어서 피부 또는 오디가루 이거 섞어서 피부 좋게 하는 치료제로서 식품 치료제, 식품 보조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번데기 가루, 소고기 가루를 섞을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만 딱 따가지고 포도하고 뽕잎을 이렇게 한다든지
포도하고 오디가루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 포도하고 사과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 좋아지게 하는 재료로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과가루하고 뽕잎 이렇게 하셔가지고 피부 일부만 따가지고 그다음에 율무하고 사과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 좋아지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조리대 45%, 어성초 10%, 선백제 10%, 곰보비치 5%, 비단초 5%, 예당나무 5%, 소르장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마리 5%, 부처선 5% 끓여서 이것을 살균 치료제로 항문 같은 데도 닦아도 되고 피부병 치료도 되고 잇몸에도 좋습니다. 이빨에도. 그 다음에 복용해도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을 안에 들어가서 내장 출혈과 어떤 지혈, 그 다음에 그 재생, 그 다음에 지혈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혈제와 살균 치료,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 55%, 어성초 10%, 선백초 10%, 곰보버초 5%, 10%, 비단풀 5%, 소르장이 5% 끓여서 일정 부분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살균, 바이러스, 세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그 어떤 기술 구조를 이게 특허가 다 관련된 그 기술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허 집어넣어서 특허에 넣습니다. 10건 넣었는데 특허는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늘가루, 마늘하고 양파, 생강을 익혀서 이거 기본 치료제로 사용하고 아주 탁월합니다. 일단 조리대, 유자청, 커피가루 이런 것들이 살균 후보 물질입니다. 이걸 특허에도 제출했는데 제가 이거를 유자청, 조리대, 유자청, 커피가루 이런 것들도 같이 살균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리대하고 유자청만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됩니다. 조리대하고 커피가루도 되겠네요. 그리고 저 당연히 됩니다. 그럼 유자청하고 커피가루도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커피가루, 유자 이걸 섞어서 살균 물질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루와 생강가루가 탁월한 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커피, 그다음에 어떤 3분 카레 가루 이런 오뚜기 뭐 카레 같은 게 있잖아요. 카레 가루 그거를 일반 강황은 쓰지 않습니다. 속이 잘못하면 위장장애 생깁니다. 커피 가루 플러스 그냥 일반 카레, 그걸 일반 카레 이렇게 하시 강황 일종의 강황 성분이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순하게 된 거겠죠. 커피 가루 플러스 생강, 커피 가루 플러스 그다음에 약간 카레 가루 이거 섞어주니까 도움이 됐습니다. 조리대에다가 생강을 섞어주거나 이렇게 살균 물질이 타고납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대해서 탁월한 것 같아요. 조리대는 따로 먹고 조리대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혈압이 되게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또 몸도 차분해지고 살균도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리대에다가 레몬, 조리대 일반 콩, 검은 콩, 일반 콩이나 검은 콩 조리대에다가 조리대 이 콩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좀 청양고추도 되고 일반 고추도 되는데 좀 섞어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고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조리대 플러스 그다음에 검은콩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뭡니까? 고춧가루를 섞어주면 일정 부분이 몸이 되게 뭐랄까 근육 유한 효과가 되고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는 조금만 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조리대 플러스 레몬, 오렌지, 그 다음에 조리대 플러스 오렌지하고 레몬을 같이 섞어도 됩니다. 조리대 플러스 오렌지 이런 것들도 조리대 플러스 익힌 녹두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유한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